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의점 뉴스. 오늘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제 그 임대 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를 선포하는 공식적으로 이제 본격화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월세나 전세를 받고 계시는 집주인들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뉴스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이제는 전세나 월세에 대해서 그 과세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본인이 해당이 되시는지,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지난해까지는,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0년이지만 쉽게 말해서 2019년의 그 주택 임대 소득을 2020년에 내거든요. 2020년 우리가 이제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2019년부터 이 2천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에도 이제 전면 과세가 되기 때문에 바로 2020년 올해에는 그거에 대한 이제 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임대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사람은 비과세였고, 2천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 사업자, 여기서 말하는 주택 임대 사업자는 뭐 전세나 월세를 받고 있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만, 초과인 사람만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제 2019년 실적 기준으로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 사업자도 2020년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이제 신고 대상이라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3주택 이상인 분의 경우는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면 역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두 채가 있고 한 집에는 내가 살고 있고 한 집은 전세를 주고 있다. 이러면 해당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2주택 이상 소유자이지만 월세 수입은 없으니까. 그런데 집이 두 개가 있고 한 집은 내가 살고 있고 한 집은 월세를 주고 있다. 이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또 집이 두 개가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 집에 전세로 살고 있고 혹은 뭐 월세로 살고 있고 어쨌든 내 소유집 두 채 모두 뭐 월세를 주고 있다. 이 경우도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서 월세 수입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 채 이상 있고 두 채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 집에 살고 있고 뭐 전세든 월세든 두 개를 다 전세를 주고 있다. 이러면 여기는 또 해당이 되지 않겠죠. 네, 어쨌든 내가 2주택 이상 소유자면서 월세 수입이 있다면 일단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주택에 대한 예를 들었었는데, 자, 집이 세 채가 있어요. 세 채가 있고 내가 한 채 지금 살고 있고 두 채를 전세를 다 줬는데 이거의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한다. 이런 경우도 역시 이번에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 채는 월세고 한 채는 전세다. 그러면 이 전세에 대해서는 월세로 환산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야 되고요. 월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 임대 수입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표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주택인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1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냥 그 집을 뭐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 나는 다른 집에 살고 있고 그런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내가 1주택인데 그 집을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 역시 보증금에 대해서도 비과세입니다. 아까 2주택에 대해서도 다 보증금, 전세 보증금만 있으면 비과세인 거고요. 월세가 있으면 과세가 되는 거고 3주택 이상 당연히 한 채라도 월세가 있으면 과세를 하게 되고요. 또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은 간주임대료로 과세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택수 1번에 참고를 보면 소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한 채, 부인이 한 채 있는 경우에는 부부 합산해서 이제 2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 비과세,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한다. 여기 보면 1주택자의 월세는 비과세라고 써 있지만
만약에 이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한다거나 혹은 국외 소재 주택이라면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임대소득, 여기는 월세가 해당이 되겠죠. 월세의 경우 1주택자도 과세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3번 3주택 이상의 간주임대료 과세인데 소형주택, 그러니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까지 일단 제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주택 이상을 갖고 있고 다 전세로 해서 전세 보증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고, 그러니까 소형주택, 또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그래서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초과면 이제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뭐 근로소득 이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이제 종합해서 과세한다는 거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과세에서 하는 게 유리한 사람은 종합과세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분리과세가 유리한 사람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선택할 수 있고, 2천만 원 초과는 무조건 종합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세청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수입 금액의 0.2%입니다. 0.2%. 1,000만 원이라고 보면 이제 2만 원인 거죠. 그죠? 그리고 2천만 원이면 4만 원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가산세를 이제 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제 임대를 개시한 사람이면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미 내가 그 전에 이미 임대를 개시해서 쭉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올해 1월 21일까지는 이제 시간을 줬습니다.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세무서에 등록한다? 사업자로 등록하라? 이게 이제 그러면은 그게 뭐 임대 의무 기한도 뭐 8년인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도 연 5%로 제한되고 뭐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게 강제였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그 등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국세청이 이야기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이야기는 세무서에 등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제대로 신고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여기 보면은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은 이제 의무가 되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세무서에만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내 임대소득이 얼마인지를 이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임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개념인 거고요. 지방자치단체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임대 의무 기한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 제한이 이제 생기고, 그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취득세, 또 임대소득세 이런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만 등록하는 것은 다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이제 납세 의무를 지키는 그런 차원의 세무서 등록, 사업자 등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의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겠다라는 그런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표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세무서만 등록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요. 또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도 역시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만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무서에 등록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만 등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은 없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되면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만 등록하시는 분은 없겠죠. 어차피 이거를 하시려는 분들은 세무서까지 등록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다 받는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으려면 둘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최소한
이런 혜택과 의무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세금 신고만 제대로 하겠다 하시는 분은 세무서에만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대소득세 부분에서 일단은 혜택이 있는데요. 앞서서 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취득세 그런 혜택이 있지만 그거는 별도로 두고 그냥 임대소득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록한 경우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두 등록을 해야, 두 군데 모두 등록을 해야 일단 혜택이 생긴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약간의 이제 뭐 혜택, 이건 뭐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로 뭐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군데 모두 등록을 하면 이제 필요 경비율이 60%가 적용됩니다. 필요 경비율. 그러니까 내 소득에 대해서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어떤 필요 경비를 빼주는 그런 비율인데 모두 등록하게 되면 60%를 빼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50%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빼주는 비율이 높고 기본공제도 모두 등록하면 400만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요건은 이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해야 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의무를 충족해야만 이런 임대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 감면도 있는데요. 모두 등록한 경우는 30%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형주택을 임대한 그런 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입니다. 만약에 이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75%,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간의 차이인 거죠. 기간의 차이로 8년 이상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75%, 그 밖의 경우는 30%, 그리고 뭐 소형주택을 임대했더라도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으면 다른 감면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소형주택의 기준은 뭐냐? 일단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임대 개시일 당시에 기준 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주택이라도 기준 시가가 그 임대 개시일 당시에 6억 원을 넘었으면 소형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 보증금,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4년 이상 임대할 것. 여기서 이제 4년 이상 임대하면 30%, 8년 이상 임대하면 75%를 감면받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숫자로, 그래서 얼마를 대체 감면해준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인 경우, 최대로 이제 해당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천만 원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고 보면 일단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뭐 그러니까 월세든 전세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든 해든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과세든 해서 작년 한 해, 2019년 한 해 동안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그런 경우에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했는데 장기 8년 이상 임대로 등록하신 분, 그 다음에 4년 이상 단기로 등록하신 분,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둘 모두 등록한 경우는 필요경 비율이 60%라고 했죠. 그러니까 1200만 원, 60%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일단 빼줍니다. 2천만 원에서 당신의 수입은 2천만 원이지만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한 이 정도의 그 기본적인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60%를 빼주는 겁니다. 그게 필요경 비율이고요. 1200만 원이 빠지면 800만 원이 남는 거죠. 거기에 기본공제가 400만 원, 그러니까 둘 다 등록했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게 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렇게 되면 1200만 빼면 800만 원, 800만 원에 400만 원 빼면 400만 원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세 표준은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400만 원이 되는 거고, 세율이 분리과세일 경우에는 14%가 적용되기 때문에 56만 원이 산출이 되고, 여기에다가 아까 그 세액 감면이 있었죠. 소형주택의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액 감면이 있었는데 8년 이상인 경우는 75%를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4년 이상인 경우는 30%를 감면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면되는 금액이에요. 56만 원 중에 75%에 해당하는 42만 원을 감면해주면 이 사람은 14만 원만 내면 됩니다. 한 해에 2천만 원 수입에 대해서 14만 원의 그 임대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고요. 4년 단기 임대를 하신 분은 30% 감면을 받아서 16만 8천 원을 감면받아서 39만 2천 원을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4만 원이라는 것은 한 0.7%인 거죠. 그죠? 0.7%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2천만 원에 한 40만 원이라고 보면 이거는 2%, 2%에 해당, 0.7%, 2%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 수입 금액 대비해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세무서에는 등록을 해야겠죠. 그래야 가산세는 안 무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등록하지 않은 경우 2천만 원 중에 필요경비율 50%를 빼주면 1천만 원이 빠지죠. 그리고 기본공제도 200만 원밖에 안 빠집니다. 그럼 1200만 원이 빠지면 800만 원이 과세 표준인 거고, 여기에 14%를 곱하면 112만 원입니다. 여기에 세액 감면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112만 원이 이제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치면 이 사람은 한 5.5% 정도 임대소득세를 납부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조건은 주택 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이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한 경우로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혜택 요건 및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가정한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당연히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까지 등록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의무가 상당히 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임대료 상한 제한이, 인상 제한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임대 의무 기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내 어떤 재산 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이제 그때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어떤 이런 지금 임대소득세 그 감면 혜택만 요것만 보시고 그럼 세무서 어차피 등록하는 거 지방자치단체도 등록해야지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판단하셔야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이제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전면 과세가 이루어지고, 올해 바로 2019년의 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올해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에 대해서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안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